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13일 이번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미국 경제의 강인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와 미국 노동부의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 미국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등으로 뜨거운 미국 경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ISM 서비스업 지수의 하위 지표인 가격 지수가 급등한 가운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거래일에 나온 비농업 고용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꺾었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 전망까지도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1.86%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84% 하락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2.34%나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맥을 못 춘 이유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에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1.52%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래 최대 낙폭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팽배해진 가운데 월요일인 오늘 첫날에는 대형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정도는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조정장이 나타날지 주목되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의 마지막 날인 10일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5천 명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만일 이번 주에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 뉴욕 증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시장 예상치와 직전월 수치인 4.2%를 밑돌았습니다. 14일에는 12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는데요. 14일은 12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PPI의 시장 전망치는 직전 달보다 0.4% 상승입니다. 예상보다 높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증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일에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각각 2.9%, 0.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와 전월 대비 각각 3.3% 그리고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CPI 결과에 따라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고 뉴욕 증시의 방향도 좌우할 전망인데요. 이번 주의 가장 빅 이벤트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면 신용도 높은 채권에 대한 저가 매수 가능성에 주식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엠파워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르타 노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한다면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CPI 발표 후에 미국 중앙은행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나오는데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도 나옵니다. 이 발언을 소화한 뒤에 뉴욕 증시는 연준의 베이지북에 주목할 텐데요. 특히 베이지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진지하게 보는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장 낙관적을 전망을 제시해온 시티그룹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무려 5월로 미뤘고 골드만삭스는 당초 연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낮췄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기존 연 2회 인하를 예상했었으나 이젠 기준금리가 올해 내내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다음 통화정책 결정이 금리 인상이 될 리스크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6일에는 12월 소매 판매도 나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지표들과는 또 달리 블룸버그 통신은 주식시장이 또 다른 변수를 앞두고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바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증권사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S&P 500 지수의 편입 기업들은 4분기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 전망치는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시기로는 지난 3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 예상치인데요. 4분기 결과나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이처럼 높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다시 또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EPS가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에 포함된 추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블룸버그는 추가로 전했습니다. 각 기업들에 대한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합산해서 향후 주가 실적을 예측하는 상향식 컨센서스 예측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올해 EPS가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EPS가 예상치의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주식 전략가 마이클 캐스퍼는 2018년 이후 이처럼 높은 장애물을 본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망치를 상회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준이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 12개월 EPS 전망치를 조정하는 추세 중에 하향 조정이 상향 조정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는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식이 바뀌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주 부분의 12개월 EPS 조정은 지난 12주 가운데 11주 동안이나 하락했는데 이는 고공행진을 하는 반도체 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은행권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은 15일에 4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넷플릭스, P&G, 3M 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뒤따릅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예정된 만큼 관세 정책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슈가 월가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브라이언트 방크론카이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우리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소리의 강도를 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미국 증시 스케줄을 보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CPI 발표 후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래서 그 스탠스에 따라서 국채와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또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진짜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올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폭탄 발언들을 매일매일 쏟아낼지, 기업들에게는 친화 정책을 쓰는 트럼프이지만 자국 우월주의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전략은 주식시장에서는 만약 호재로만 작용할 것 같지 않다는 예감도 듭니다. 주식시장에서 특히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 변수라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이 변수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황들을 항상 체크하면서 꾸준히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